면역 기능이 강한 사람은 대개 병의 진행이 멈추면서 회복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까지 밝혀진 바로는 코비드19가 전염된 많은 사람들은 경미한 질병만 있거나 전혀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거나 하는데, 나이가 많거나 만성적으로 나쁜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만이나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자주 중증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당뇨병 환자는 48.3%가 중증으로 악화되지만 당뇨가 없는 환자는 11.1%만 중증 진행도를 보였습니다. 그중 병원 방문 시 체온이 37도 8도를 넘으면 41%가 중증으로 가고, 비만인 환자는 9.9%가 중증으로 빠졌습니다. 또한 산소 포화도가 92% 이하면 58.6%가 중증으로 가고, 심장 손상을 나타내는 CKMB가 6.3 이상이면 85.7%가 중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들 4가지 증상 중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100% 중증 환자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호흡부전은 젊고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에게서도 종종 중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그에 대한 답 중 일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 잉글랜드 저널에 발표된 게놈 협회 연구는 인간 게놈의 두 영역에 있는 유전자 변이체가 중증 코비드19와 연관성이 있으며 높은 사망 위험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연루된 DNA2 스트레치는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면역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포함하여 흥미로운 유전자를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분석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코비드19가 심한 개인에서 훨씬 더 자주 나타나는 것들 중 하나는 염색체 3에서 발견되며 잠재적으로 관련된 기능을 가진 6개 유전자 클러스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관 신호는 혈액형을 결정하는 게놈 영역 바로 위에 있는 염색체 9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연구원들은 혈액형과 코비드19 위험 사이의 관계를 암시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영역에 인터로킨6의 증가된 수준과 관련된 유전적 변이체가 포함되는데, 이는 염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코비드19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분석에 따르면 혈액형 A 양성 참가자는 호흡부전이 45% 증가하는 반면 혈액형 O형을 가진 개인은 호흡기 위험이 3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혈액형 A를 가진 사람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산소 지원이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위험이 50%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대로 혈액형 O인 사람들은 심각한 코비드19의 비염이 약 50%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7월경 미국 유타 대학교 연구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바이러스가 혈소판이 과잉 활동을 일으켜 혈정 생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유타 대학교 연구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바이러스가 혈소판 과잉 반응을 일으켜 일부 환자에게 심장마비, 뇌졸중 및 다른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혈액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혈전을 형성하는 주요 원인은 혈소판 응집을 촉진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는 혈소판이 면역체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크게 바꿔 호흡기관에서 발생하는 염증에 기여해 결과적으로 더욱 심각한 폐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혈소판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직접 작용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는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유전적인 변화를 간접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혈소판 세포 안이 RNA나 단백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조텐신2의 수용체가 발견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한 가지 원인으로 염증을 꼽았는데, 이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일으키는 염증은 골수에서 혈소판을 생성하는 세포인 고액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염증으로 인한 유전자 변형이 고액세포에서 혈소판으로 전해져 혈소판이 과잉 활성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독일 미넨 대학교 과학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 폐혈관 이상이 폐혈관 혈전증 위험을 높이는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은 호중구와 혈소판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면역성 혈정 응결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호중구와 혈소판 등으로 구성된 다량의 미세 혈전이 폐맥관 구조의 모세혈관에 엉겨붙은 걸
코로나19 사망 환자의 폐 조직 검사에서 발견했습니다. 관련 논문은 8일 미국 심장협회가 발행하는 저널 순환계에 실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뿐만 아니라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정보들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환자의 혈액을 응고시켜 급사할 수도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확진 판정 후 집에 머물던 환자들이 갑자기 숨지는 이유가 이 같은 혈전 형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미 의료진은 보고 있습니다. 연령이나 기저질환에서 특이한 점이 없는 코로나19 사망자 중 일부는 어쩌면 바이러스가 혈액에 심각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CNN도 기저질환이 없던 30에서 4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뇌졸중을 겪는 사례가 비정상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세계학술지인 사이언스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젊고 건강한 이들이 갑자기 코로나19로 사망하는 경우 인터페론 반응장애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인터페론은 바이러스가 침투한 세포 안에서 생성되는 단단백질인데 바이러스 감염과 증식을 억제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을 연구한 결과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이 없었던 것을 공통의 실마리로 찾았습니다. 불충분한 인터페론 양이 바이러스19가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는 이유일 수 있다는 한 연구자는 인터페론 기반 치료법을 연구 중입니다. 인터페론이 부족해 병이 악화될 수 있다면, 역으로 이것이 풍부하다면 병이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약사 길리아드의 렘데시비르와 혈장치료제들이 인터페론과 연관되어 있는 치료법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인터페론은 감염 초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때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기 장애를 피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인터페론 치료에 대한 수십 개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실험을 위해 코로나19 환자도 모집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자는 우리는 인터페론을 주입하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감염을 막는 인터페론 반응은 매우 초기 단계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다른 활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 초기 2일 동안 목과 폐에 급격히 증가되면서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혈관 염증도 유발시키는데 감염 3일째부터는 폐혈관을 중심으로 혈관 내피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폐혈전을 만들고 이곳에서 염증을 유지시키지만 이후 서서히 염증이 감소되면서 7일째가 되면 바이러스 증식을 멈추게 되고 활동성이 떨어져 증상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때문에 검사상 양성이 나고 증상이 없게 되는 경우 무증상 가짜 양성 환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